예, 오늘 뉴스톱10이 2위와 6위로 꼽은 뉴스는요. 명태균 씨 관련 내용입니다. 22대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정쟁 국감이 되고 있죠. 특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여러 곳에서 증인 채택에 나섰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25일 행안위 국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거 국감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2명에게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동행명령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거제 낚시하러 가는데 내가 다리가 이리 아픈데 2시까지 어찌 가? 예, 최선 평론가. 명태균 씨가 언론과의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과의 뜨문뜨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의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어요. 뭔가 또 새로운 걸 폭로하기도 하고 또 수습하기도 하고 주워 담기도 하고 등등이. 근데 이제 국정감사장에 불렀는데 본인이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네. 라고 하고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위증죄가 겁나는 거죠. 증인으로 채택돼서 선서하는 순간 바로 모든 자기의 주장, 그다음에 입장, 그다음에 답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위증죄가 겁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언론에 돌아가면서 선별적 대응을 하거나 혹은 인터뷰도 취사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고 팩트 체크 못하고 검증 못하는 메신저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국회에 나가서 제한된 공간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 또 여당 의원들의 말하자면 사실관계된 팩트체크 이걸 했을 때는 본인이 거기서 법적 책임과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언론도 단독 경쟁을 하는 입장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렇게 주장을 여과 없이 일방적으로 다 실어주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또 명태균 씨가 말을 바꾸는 것도 또 받아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도 지금 조금 SNS를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정말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게 그게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선 주인공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근데 이제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다가 김영선 전 의원의 또 사무실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했던 폭로의 당사자 강혜경 씨가 내일은 국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것을 대가로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돈을 못 받고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도 국감에서 그 같은 내용을 주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쪽 얘기만 또 국회에서 또 들리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그래서 명태균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지금 출석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명태균 씨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문제 제기한 강혜경 씨가 내일 어떤 만큼의 얘기를 가지고 나올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한 4천여 개의 대화 파일을 지금 넘겼다고 합니다. 예. 그걸 창원지검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 과정들 속에서 아마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강혜경 씨가 가장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이 명태균 씨가 이 공천에 개입했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일 강혜경 씨가 이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예. 집중적인 질의가 모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공개된 녹취는 이런 거였죠.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두 사람이 전화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2021년 9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전이죠. 자, 그리고 대선 전이죠.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앞서게 해달라.
라고 해서 네네 했던 그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혹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혜경 씨로부터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아마 대한 내일 여야의 공방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명태균 씨 여러 주요 선거마다 서울시장도 또 국회의원 선거에도 또 대선에도 또 후보 단일화에도 여러 가지 내가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송영호 대변인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그것을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 당시에 최진석, 안철수 대표 측의 선대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찾아온 후에 진짜 실제로 윤 후보가 통화를 했다. 다만 윤 후보의 절실함이 안 느껴졌었다. 그래서 명태균의 역할은 메신저 정도의 역할이었다라고 지금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자, 이 얘기는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큰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까? 역할이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단일화 과정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저는 저 상반되는 주장 중에서 최진석 전 상임선대위원장의 얘기가 진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바가 있는데 뭐 여태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 공개된 내용들만 토대로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2022년 대선 때 2월 26일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오전 11시경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합니다. 예. 당시에 국민의당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었고 단일화가 아니라 완주를 하는 것이 맞다는 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예. 상반되는 집단이 존재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단일화를 바랬던 분들은 이제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하고 상당히 낙담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3월 2일에 마지막 공식 TV 토론이 있고 그 직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건 언론에 다 알려진 사실이죠. 장제원 의원의 인척의 집에 방문해서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4인 회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단일화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3일 아침 8시에 기자회견을 하죠. 예. 이 과정은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이 라인에서 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26일 한번 크게 결렬이 됐던 그 사정을 놓고 보면은 저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추윤 부장 보면 어쨌든 명태균 씨가 찾아온 후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또 야당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태균 씨가 본인의 역할을 좀 과장하는 경향은 있지만 부모님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도 명태균 씨가 뭔가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표와의 그 단일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역할을 한 것이고 물론 실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뭐 국민의힘 실세 의원들이 했을 테지만 저는 명태균 씨의 역할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명태균 씨 스스로 본인을 그림자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아마도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뒤에서 뭔가 조언하는 역할, 참모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단일화 과정, 단일화 실무 협의 이런 데 명태균 씨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나는 뒤에서 조언했다. 뭐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때도 그렇고 정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조언을 했고 그것을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따라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명백한 거짓말로 볼 수는 없다. 다소 과장이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한 말들이 그래도 일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국감에는 나오지 않고 언론이나 SNS를 하면서 이 장외전을 펼쳐가고 있는 명 씨인데, 자,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눈 그 사적인 카톡 메시지가 공개돼서 굉장히 지난주에 화제가 논란이 됐었죠. 자, 사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그럼 국적 대화 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예. 어제 SBS와의 통화에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간 거는 에피타이저. 뭐
자, 사전 밥 식사하기 전에 먹는 이런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상상도 하지 못할 공적 대화를 나눴고 우리 가족과도 통화했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을 한 개가 아니라 연속으로 나한테 보낸 적도 있다. 굉장히 친밀함을 강조하는데 자, 저는 궁금한 게 자, 상상도 못할 공적 대화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캡처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 캡처에 낫겠죠. 근데 본인이 사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본인이 어떤 공적 지위도 맡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당선된 이후 직무를 수행할 때 얘기라고 저도 추론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알려지지 않은 뭐 비화들을 따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저는 본인은 또 그때 그랬죠. 자기가 해명하기로는 대통령 그 취임식에 취임한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사실 대통령 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사적 신분이었고 예. 양쪽 다 그냥 후보였던 것이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얘기하는 게 약간 블러핑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허장성세 같은 건데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의 속도 냅니다. 녹취 파일 뭐 4,000개가 4만 개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지검뿐 아니라 부산 중앙지검에서 2명씩 파견받아가지고 지금 수사진도 확충했어요. 굉장히 수사망 좁혀오고 있고 본인의 이제 국회에 한 번만 더 불출석하면은 동행명령장 계속 강제로 발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른바 체리 따봉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히든 카드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지금 여론전에 틀리는 거죠. 검찰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저께 약간 지금 줄였잖아요. 이제 예. 저는 이제 또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나라를 경천동지할 그런 카드들이 있었다. 저는 명태균 씨가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봅니다. 있었다면 먼저 벌써 공개했을 수 있다. 자, 김직주 전 대변인. 근데 어떤 것이 공적 대화일까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요. 저희 채널A와의 취재에서 그때 그랬죠. 윤 대통령 부부 앉혀놓고 최재형 국무총리를 제안했다. 물론 최재형 국무총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에 본인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인 것인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본인이 인수위에 들어와서 뭐 직원들 면접을 봐달랐다는 얘기도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태균 씨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저 최재형 국무총리를 대통령 내외를 앉혀놓고 내가 제안했다. 이게 만약에 받아줬다면 이건 명확한 인사 개입이고 국정농단이겠죠. 또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그 관련돼서 의혹이 녹취 파일이 나온 거 보면 일단 공천 개입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그 2022년도에 공천을 받는 과정 여기에서도 개입이 됐다. 이거 여사한테 또 대통령 내외분하고 내가 다 얘기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주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천 개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여사하고 대화를 긴밀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나눴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경선 과정 중에서 있는 일정 조율 또는 뭐 어디를 가거나 TV 토론에 조언을 했다든지 또는 지금 그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지금 제 상상력입니다만 예를 들어 올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많이 어떤 그 민생 간담회 차원에서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이 일정을 다 내가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단순하게 일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또는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이 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사실은 이 공천 개입 또 공천 개입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정치 자금에 대한 부분만 수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검 내지는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게 대통령 취임식 때 당시에 참석했던 명태균 씨의 모습인데 굉장히 앞줄에 가 있었죠. 그걸 놓고 이제 얼마나 친밀하면 저렇게 앞에 초대가 됐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대선 전에는
나름대로 친분이 있고 역할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주장은 그 이후에는 연락이 드물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